자,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익관리 원가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가라고 하면요, 재고 쪽의 원가는 제조 원가를 보통 말씀을 하세요. 즉 내가 하나의 원재료를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하겠죠. 예를 들어 우리 하나의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A라는 원재료, B라는 원재료, C라는 부재료 이런 것들을 싹 녹여서 하나의 제품이 이제 탄생을 할 거고요. 그럼 이 제품에 대한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제품에 투입한 원재료나 부재료를 구매한 자료가 있을 거고 그 구매한 단가가 녹여져서 원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원재료나 이런 재료비뿐만 아니라 플러스 또 뭐가 붙을 수 있냐면요. 요거를 예를 들어 조립해 주세요 라고 하면 사람이 하는 비용도 있겠죠. 그래서 노무비라던가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원가라는 건 꼭 품목에 대해서는 금액만 녹이지 않고도요. 노무비나 경비 같은 회계 비용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의 공장이 아닌 외주 공장이면 외주비도 또 녹아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원가 생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복합적인 금액들을 다 쫙 녹여서 실제 내가 이 제품 하나 만들 때 투입된 금액은 얼마일까? 라는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메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익관리를 원가를 바로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실 거는 기초 원가 작업이라는 걸 먼저 할 거예요. 기초 원가 작업은 뭔가요? 우리가 특정 시점 기준으로 남아있는 품목에 대한 그 품목의 원가를 입력하는 작업인데요. 이 기초 원가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 이카운트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랄까요? 재고 조정이라는 걸 합니다. 재고 조정은 처음 이카운트를 시작하는 기점에 남아있는 재고 수량을 넣어주는, 재고를 맞춰주는 메뉴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제가 2월부터 입력을 시작한다라고 치면 재고 조정은 보통 언제 할까요? 재고원의 기타 이동 가서 재고 조정이라는 메뉴 딱 클릭했을 때 간편 재고 조정 버튼을 눌러서 1월 달로 재고를 마감해 놓겠죠. 재고 조정은 결국 마감한 시점으로 넣으시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2월 30일로 넣어놨으면 이제 본격적인 입력은 2월 1일부터 뭐 구매, 생산, 판매 이런 전표들이 착착착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거 입력하기 전에 내 창고나 공장에 재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자, 재고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초기 재고를 한번 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없지만 한번 넣어 볼까요? 포장김치, 배추를 한번 넣어 볼게요. 배추라는 원재료가 처음에 이제 입력했을 때 5,000개가 있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조정 버튼을 눌러서 지금은 재고가 있긴 한데요. 처음에 내가 이 카운트를 시작할 당시에 원재료 창고의 재고가 10,000kg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톤으로 보면 10톤인 거죠. 네, 10톤이 있었어요. 라는 걸 이렇게 입력을 할 텐데요. 재고 조정은 근데 잘 보시면 뭘 입력하는 게 없죠? 단가를 넣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우리가 재고 조정에서 초기량을 넣었을 때는 교재도 보시면 재고 조정 작업 시는 수량만 입력할 뿐 그 품목에 대한 원가를 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조정으로 우리가 처음에 기초 수량을 넣고 나서 그럼 요 단가는 어디서 작업을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재고의 투 메뉴에 있는 이익관리 메뉴에서 기초 원가 작업이라는 거 해주셔야 되는 요 과정이에요. 이 단가를 넣어주시는 부분. 자, 그래서 요 기능을 한번 제가 쭉 해볼게요. 일단 특정 월말 기준으로 재고 수량을 맞추겠죠. 그럼 지금처럼 배추가 10,000kg가 있었어요. 재고를 1월 말일로 맞춰놨어요. 작업이 끝났죠. 자, 그러면 재고원에 이제 출력물 들어가서 재고 현황에 들어갔을 때 26년 1월 31일 1월의 가장 마지막 달 기준으로 배추라는 원재료는 10,000kg, 즉 10톤이 이렇게 처음에 있었다. 이 카운트를 시작할 당시에 라고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단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단가가 있긴 한데요. 사실 이 단가는 뭐냐면 내가 이 조정할 당시에 실제 단가라기보다는 품목 코드에 넣어놨던 입고 단가 있죠. 그 내역을 반영했다기보다는 품목의
고정으로 넣어놨던 정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품목 코드에 입력한 단가랑 이 재고 조정을 할 당시의 단가가 다르다라고 하면 이 입고 단가 기준으로 금액을 보시면 안 되고요. 재고 조정을 하신 다음에 재고 2에 이익관리 메뉴에 가서 원가 생성을 고객님들께서 직접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익관리의 원가 생성. 자, 그럼 이제 신규 버튼을 눌러서 시작어를 언제로 해주시느냐? 저희 지금 1월 31일 기준으로 재고 조정해놨죠? 그래서 날짜도 종료월을 재고 조사한 그 달과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 기준으로 날짜만 잘 맞춰서 저장을 할 거예요. 거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해당 월로 원가 생성을 합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원가 생성을 다 하고요. 생성 버튼을 눌러올 거예요. 자, 지금은 실제 내가 생산한 원가가 아니라 기초 원가 작업입니다. 초기 원가를 먼저 한번 세팅. 그래서 원가 계산의 생성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 이제 실제 원가 현황에 내가 입력한 내역이 나올 거예요. 자, 1월 달 기준으로 원가 내역을 한번 쭉 보면요. 배추. 자, 배추 제가 재고수량 몇으로 맞춰놨죠? 10,000. 그리고 10,000kg에 있는 이 남아있는 재고 금액은 1,500원이야 라고 찍혀 있는데 이 1,500원은 내가 수정했던 내역이 아니고요. 품목 코드에 넣어놨던 단가가 1차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코드에 넣어놨던 그 1,500원으로 기초 원가 봐도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나는 이 금액은 아닌데 내가 1월 말일 당시에 조사했을 때는 지금 품목 정보에 넣어놓은 그 1,500원으로 나오면 안 돼 라고 할 경우는 고객님들께서 이제 월 말에 했던 수량에 맞는 단가를 직접 수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수정은 원가를 생성했던 메뉴에 다시 들어가셔서 하단에 보시면 계산 생성한 후에 수정 버튼 눌러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수정 버튼 이렇게 클릭해서 적용을 해보면요. 제가 여기다가 배추 검색을 하면 자, 지금은 배추에 있는 금액은 1,500원인데 자, 요 내역을 체크해서 변경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부분은 어디예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기말에 내가 1월 말일자리에 10,000kg를 조정할 당시에 나는 어떤 금액으로 봐야 된다. 1,5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단가를 고객님들께서 직접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장. 자, 그러면 이제 배추라는 원재료의 기말 금액은 10,000kg에 키로당 1,000원, 즉 총 1,000,000원어치의 배추 재고 금액이 있었습니다 라는 걸로 1월 달 말일에 금액이 딱 찍힐 거고요. 이 기말 금액으로 찍혀 있는 이 금액은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갈까요? 2월에 또 2월 원가 생성을 할 당시에 이 기말 금액이 2월 기초 금액으로 넘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증가와 감소 내역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찍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2월부터는 전표 입력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뭔가 구매를 했으면 또 증가가 잡힐 거고요. 생산에 투입을 했으면 감소로 또 잡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 원가를 작업을 할 때는 증가나 감소나 이런 내역을 넣지 않고 내가 월말에 재고조사한 내역에 대한 기말 단가 부분만 직접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부분 실제 원가 현황 확인해서 기말 단가의 품목의 원가를 내가 직접 수정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쭉 보여드렸습니다. 교재에도 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대로를 캡처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월말로 재고 조정해서 해당 월에 대한 재고 수량을 딱 맞추고 두 번째 재고 투 메뉴의 이익관리 원가 생성 메뉴에서 해당 월에 대한 원가를 생성한 후에 그 원가 생성 후에 단가를 내가 직접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해당 품목의 기말 단가를 확인한 후에 수정 버튼을 눌러서 직접 기말 단가를 수정한다. 네. 자, 그래서 월 말일자로 재고 조정과 원가 입력을 하면 다음 달 2월에 원가 생성했을 때는 이 월말에 이번 달에 넣어놨던 기말 금액이 그대로 다음 달 초로 2월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한두 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저는 막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는 엄청 많은 품목에 대한 기말 금액을 한 번에 바꾸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은 우리 아까 BOM이나 판매 자료, 엑셀로 올리시는 방법 배우셨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웹자료 올리기나 또는 우리 설치형 프로그램으로 엑셀상에서 한 번에 올리는 기능으로 기말 금액을 일괄로 수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번에는 여기서 자료 입력하기 클릭을 해서요. 자, 우리 기초라는 부분은 품목 코드 넣어 놓으셨던 부분인데 원가는 기초가 아니고요. 재고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이익관리라는 메뉴에 원가 생성 수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원가 생성 수정을 바로 올린다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고객님들께서 내가 한 번에 올려야 되는 기준 월로 신규로 원가 작업을 먼저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입력한 자료 계산 돌린 거는 내가 반영을 안 하고 직접 수기로 기말 단가를 다 밀어서 넣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엑셀 상에서 시작 기준월과 끝 기준월 이 카운트 상에서 만든 그 월을 그대로 넣어 놓으시면 돼요. 즉 내가 지금 해놓은 걸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2026 이렇게 2026 01 시작월과 끝월을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 구분은 뭐냐? 이게 어떤 자료로 엑셀로 밀어서 올리는 거냐? 자, 우리가 하는 건 뭐였죠? 1월달 말에 기말 단가만 넣으면 됐었죠? 따라서 자료 구분에는 5번 이렇게 쓰고 품목 코드 또는 이름을 넣은 다음에 내가 그 품목의 기말 단가를 탁 찍어야 되는 금액은 이 금액으로 하겠어 라고 단가를 쭉 넣으신 다음에 자료 전송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말 단가를 일괄로 수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초원가 작업을 이렇게 기말 단가를 통해 수정한 후에 작업을 다 완료를 해놨다. 그럼 1월 달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 보시면 2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카운트에서 구매나 판매, 생산 내역을 입력할 거니까 이제부터는 원가 계산을 제대로 돌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1월 기초 작업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2월 달 단위로 제가 생성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원가는요 보통 월 단위로 많이 생성을 하십니다. 즉 2월에 이제 우리가 모든 구매 판매 생산이 끝나면 2월 달 원가를 신규 버튼 눌러서 시작 2월, 종료 2월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원가를 생성할 때 항상 주의하실 부분은 원가 생성 전에 해당 월의 재고전표 입력은 마감이 꼭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감이라고 하면 2월에 원가를 생성한다. 그럼 이제 2월 달 모든 전표는 입력이 다 끝나야 돼요. 만약에 제가 2월 달 원가 생성을 한 후에 누군가 갑자기 2월 달 재고 전표, 뭐 판매 전표나 또는 생산 전표를 막 수정을 했어요. 그럼 그 수정 내역은 원가 생성 내역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계산한 원가랑 실제 전표 이력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가 생성은 모든 재고 전표 입력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꽝 하고 찍어 주셔야 합니다. 자, 반제품 생산이나 또는 제품 생산을 하면 또 뭐가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재료비, 원재료, 부재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비, 노무비, 외주비, 이제 회계 비용적인 분들도 원가에 다 녹이실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크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재료비 같은 경우는 어디서 찍힐까요? 거의 우리 재료를 샀다라고 하면은 결국 전표를 뭘로 쓰시죠? 구매 입력하겠죠. 구매 전표. 구매 전표에 찍혀 있는 그 단가 기준으로 재료비가 들어올 거고요. 그 외에 경비, 노무비, 외주비 이런 것들은 재고 전표에 입력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외주비는 어디다 썼죠? 여긴 어디다? 딱 정해져 있었죠. 생산 전표에 우리 아까 입력하는 화면의 단가라는 곳에 이제 넣어놨던 그 금액을 외주비로 녹여서 올 거고요. 경비와 노무비는 전표에 녹인다기보다는 원가를 생성한 뒤에 총 금액적으로 넣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전체 구성을 말씀드리고 일단 뒤에 한번 생성을 해봐야 되겠죠? 생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다만 원가 생성을 하기 전에 고객님께서는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원가라는 메뉴가 생각보다 예민한 메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기초 작업이 잘 되어 있는가, 원가 생성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는 걸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가 생성을 하는 원가 생성 메뉴를 잘 보시면은 하단에 원가 생성 전 점검 사항이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 일단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는 건데요. 자, 여기 조회 버튼 눌러보시면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뜨는 게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생성전 점검사항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는 항목들이라서 해당 항목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제품이나 반제품의 품목 코드를 넣을 당시에 공정이 들어가 있는지. 자, 이 카운트가 원가를 만들어주는 기준은 공정입니다. 즉 내가 공정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원가를 따라락 돌려주는데 품목에 그 기준점이 없어요 라고 하면 프로그램은 모르겠죠. 이게 어떤 공정 기준으로 원가를 찍어야 될까라는 의미라서요. 자, 요 내역은 우리 재고원의 기초 등록, 품목 등록 가셨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포장김치예요. 제품이죠. 우리가 생산하는. 요거는 이제 제품의 원가를 돌려줘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산 공정에 공정 코드를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에요. 첫 번째, 반제품이나 제품 생산품에 품목 코드에 공정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생산품이라고 하면 생산에 들어가는 BOM이 있겠죠. 원재료 리스트 또는 레시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반제품과 제품의 BOM은 그럼 잘 짜져 있는가? 라는 것들 꼭 확인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노무비 경비의 가중치 확인인데요. 자, 일단 이 항목은 원가를 생성하실 때 이렇게 모든 품목들이 아마 뜰 확률이 높은데 따로 손을 안 대셨다면요. 자, 이 가중치는 필수 값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따로 가중치 관리 안 해서 안 넣은 거야 라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가중치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똑같이 품목을 생산할 때 비용적인 부분인 거죠. 결국 외주비나 또는 노무비나 경비, 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 가중치는 몇으로 되어 있냐면요. 품목 등록에 보시면 품목 코드 클릭했을 때 원가 탭에 보시면 모든 가중치는 뭐라고 되어 있다? 경비 가중치나 또는 노무비 가중치는 다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손을 대지 않은 거는 다 똑같이 평등하게 배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노무비가 1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가중치가 다 1111이라고 하면은 품목이 4종류를 생산을 했을 때 노무비가 10만 원이 들어갔어요 라고 하면 개당 원가에 대한 노무비는 얼마씩 측정이 될까요? 4로 나눠서 2만 5천 원씩 노무비를 쫙 뿌려줄 겁니다. 다 1대 1대 1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품목은 가중치가 1이 아니라 뭐 1.5예요. 뭐 2예요. 배분을 조금 더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4가지 품목이 동일하게 25,000원으로 가지 않겠죠. 그 품목에 대한 생산 적수를 구해서 배분을 다시 할 겁니다. 그럼 1.5로 되어 있는 거는 똑같이 25,000원이 아닌 다른 품목에 비해서 노무비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럼 이 가중치는 몇으로 해야 되나요? 사실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따로 이 가중치를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 기준점을 정하셔야 돼요. 즉 내가 공정별로 노무비나 경비를 배분해 줄 때 이 품목은 뭐 인건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배우를 많이 줘야 된다. 좀 고급 기능이 들어가는 공정이라서 여기는 배분을 조금 더 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경우는 고객님들께서 가중치를 조금 더 다르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규 품목은 기본값은 1로 다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내가 이걸 좀 바꿔줘야 되는 경우만 고객님들께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원가 생성에 나오는 외주비, 단가, 노무비, 경비, 가중치 부분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 외의 항목들을 이제 고객님께서 만드실 때 이런 게 좀 뜨네 라고 하면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안 뜨면 세팅을 아주 잘 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신규 버튼을 눌러서 원가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신규 버튼 눌러서 조건을 정한다 인 건데 일단 날짜 정해야 되겠죠? 2월자 원가를 만들 거고요. 원가를 계산하는 계산 기준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각각의 계산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선입선출법은요. 먼저 산 걸 먼저 투입했다라는 의미로 남은 재고 금액 몇 개 남아있어요. 투입을 했을 때 뭐 쓰고 남겠죠. 남은 재고 금액을 최근 구매 단가 역순으로 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쓰시는 총평균법은 다 평균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즉, 모든 내가 넘어왔던 기초금액이나 샀던 금액을 총합을 구해서 거기서 총 수량으로 나눠버리는 형태입니다. 네. 최종 매입 원가, 이 부분은 사실 많이는 안 쓰는데 원가를 계산하는 그 달 동안 가장 마지막에 구매한 단가가 땅 있으면 그 마지막 구매 단가 기준으로 내가 원가를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할지는 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선출로 볼 거냐, 총평균으로 볼 거냐, 즉 총 재고 남은 금액에서 구매 단가 역순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그냥 총 금액의 수량으로 단가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원가로 볼 거냐에 따라서 고객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외주비 같은 경우도 내가 원가의 외주비를 나중에 녹일 건데 이 외주비를 품목 코드에 고정해 놓은 걸로 볼 거냐, 그러니까 이제 외주비가 안 바뀌는 회사는 여기다 체크해도 상관이 없지만 생산 입력할 당시에 내가 외주비 단가를 일부 수정했어요 라고 하면 고정된 금액으로 녹이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실외주비, 즉 생산 전표에 입력한 외주비 단가로 보겠습니다 라고 고객님들께서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생산 입고에 입력한 걸로 볼 거냐, 품목 코드에 고정해 놓은 외주비 단가로 볼 거냐 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실외주비로 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 생산 내역에 입력을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생성하기 전에 만약에 그냥 생성을 했다라고 한 경우는 이제 재료비만 녹여서 원가를 만드는 거고요. 내가 그 재료비에 플러스 사람이 이제 뭔가 공정을 했으니 노무비나 경비 같은 비용적인 부분까지 원가에 녹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무비 경비 등록을 클릭해서 각각의 공정별로 노무비 경비 금액을 통으로 쫙 녹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계 금액적인 부분이라서요. 고객님들께서 이제 회계 관련 담당자분께 노무비 총 이 공정엔 얼마 드나요? 뭐 또는 월급 얼마 나갔나요? 뭐 경비 어떻게 나갔나요? 라는 금액을 확인해 주시는 거고요. 그 금액을 각각의 공정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포장김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직원이 2명인데 그 직원의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었다. 그러면 노무비는 총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400만 원이 들어갔죠? 직원이 2명이니까. 그럼 본사 포장 공장에 사람이 일하는 걸로는 400만 원을 투입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공장을 돌리는 또 비용이 있겠죠. 뭐 전기 사용료, 뭐 수도 광열비, 이런 금액들 경비가 또 있는데요 라고 하면 그 부분을 경비 항목에 투입된 총 금액을 이렇게 넣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총 금액으로 녹였을 때 원가에는 어떻게 안분을 하냐면요. 공정별로 안분해서 입력이 될 건데 품목별 적수를 구한 뒤 배분율만큼 원가에 반영이 될 거예요. 즉 우리가 아까 가중치는 다 1대1로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결국은 총 생산 수량에 맞춰서 투입한 금액을 나눌 거고요. 우리 회사는 가중치가 또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 가중치까지 곱해서 총 수량을 만든 작수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가를 다시 또 한번 계산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노무비와 경비를 이렇게 녹였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원가 작업이 요청되었고 완료가 됐을 때 프로그램이 이렇게 알림을 띄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생성을 해서 계산을 했으니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노무비 경비 입력하는 거 저희가 캡처 한번 해본 거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출력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내가 이 포장김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들어간 투입 원가, 제조 원가는 무엇인가 라는 것은 이 월별 이익 메뉴 실제 원가 현황 메뉴에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월달로 만들었어요. 2월달 만든 거 검색을 딱 해보면요. 자, 우리 포장김치 한번 볼게요. 포장김치 제품. 자, 이 포장김치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기말 단가 금액이 측정이 되고 있는데 왜 이 금액이 나오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품목 코드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원가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포장김치 같은 경우는 포장재라는 부재료 개당 단가가 350원, 그리고 외주비. 자, 우리 아까 이제 품목에 딱 넣을 때 포장김치 생산했어요 라고 했을 때 단가를 따로 넣어놨던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플러스
양념김치라는 반제품 금액을 다 더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즉 여기 들어가는 총 투입된 금액이 이렇게 됐을 거고 총 생산량이 1010이니까 총 투입 금액에서 생산량을 나눈 그 금액인 3,606원 이라는 금액이 이제 이 실제 상품을 만들기 위한 원가입니다라는 부분인데요. 공정이 여러 단계 걸려있는 품목 같은 경우 그럼 양념김치 자체에도 뭔가 원가가 들어가 있겠죠. 그럼 양념김치 단가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또 반제품에 대한 원가 상세 내역이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왜 이 금액이 나왔나? 보니까 밑으로 쭉 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양념한 거에 대해서 6,700원인 고춧가루 단가 구매할 때 이 금액 줬고요. 무 1,200원 줬고요. 절임 배추 1,658원 줬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라는 내역들 쭉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가는 결국은 또 총 투입한 금액이 있었죠. 그거를 1,000으로 나눈 게 이 실제 단가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부자재, 자재비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우리가 노무비나 경비 같은 것도 다 줬어요 라고 하면 당연히 포장한 거에 대한 노무비 경비까지 쭉 들어갔을 거고요. 자, 요거는 왜 노무비 경비가 안 들어가나요? 이건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제가 포장김치를 생산할 때 포장 공정으로 연결을 해놨는데 생산 내역을 입력했을 때 제가 생산전표에 생산한 공장이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네, 외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주비 넣어 놓은 것만 들어갈 거고요. 그럼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요 일부는 우리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그럼 외주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겠죠. 외주비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자체 포장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 자, 지금처럼 원가를 생성하고 제가 재고 전표를 수정했습니다. 그쵸? 그럼 제가 이걸 수정했다고 원가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런 경우는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제 원가 현황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포장김치 완제품 클릭해서 보면요. 자, 이제는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체 공장에서 일부 우리 회사 공장에서 생산한 게 또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400만 원, 100만 원의 노무비 경비를 투입했다라는 걸 원가 생성 단계 전에 금액을 입력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총 투입한 금액, 외주비, 노무비, 경비, 비용 관련된 거랑 이제 재료비, 뭐 반제품, 부자재 이런 금액을 싹 녹여서 총 투입한 금액에서 생산한 수량을 나눈 요 금액이 이렇게 단가에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당 단가는 사실은 포장김치는 8,062원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원가가 나왔어요. 실제 원가 현황을 통해. 그럼 또 이제 우린 뭘 봐야 되냐? 이걸 팔았겠죠? 그럼 내가 계산한 이 원가랑 실제 판매한 내역이 같이 찍히면 뭐가 나올까요? 마진이 나옵니다. 이익률이라고 부르시죠. 내가 얼마치로 투입했는데 이만큼 팔았으면 내가 지금 제대로 생산해서 판매 금액도 잘 측정을 해 놓은 거네 라는 걸 보실 건데요. 자, 원가 생성을 하시고 어디로 가서 보시면 되냐? 월별 이익 현황. 이익률 보셔야 되겠죠. 그럼 제가 지금 만든 2월달 원가 기준으로 포장김치 남는 게 있는가? 라는 것들을 고객님들께서 여기다가 이제 쭉 보시는 건데 왜 포장김치 안 뜰까요? 판매 내역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만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저는 원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영업팀원 분들이 포장김치를 10팩을 15,000원에 판 거예요. 저장. 자, 그럼 또 재고전표가 다시 수정이 됐으니 우리 이익관리 원가 생성 들어가서 재생성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감 처리를 하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처럼 우리가 마감한 상태에서 전표를 바꾸면 계속 다시 돌려주셔야 반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월별 이익 현황 들어가서 원가 생성을 했으니까요. 포장김치 판매 내역도 15,000원으로 찍었죠. 그리고 원가는 8,060원이 나왔어요. 그럼 우린 얼마를 남기는 건가요? 6,938원만큼 남겨간 거예요, 회사가. 오, 이익률이 너무 좋죠? 이익률 46%. 네, 이런 식으로 원가 생성 후에 마진율, 이익률 판매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까지 월별 이익 현황을 통해 살펴봤습니다.